주인은 그 어린 13, 만으로 13살이죠. 13살 때 그 일본의 강제로 끌려와서 38년 동안 교육하지 못한 덕혜옹주와 그리고 또 그 덕혜옹주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힘이라는 게요. 그 영화를 보는 동안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때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손예진 씨를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먹먹해지네요, 정말. 네, 옹주가 돼서 오셨습니다. 저희 영화에 대한 이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키워드와 스틸을 함께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 스틸 주시죠.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이미 화제가 됐는데요. 하나 어떻게 보면 또 소설의 주인공인 덕혜옹주가 실제로 유명한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영화화하게 되셨는지 감독님? 그래서 제가 꽤 오래전인 것 같아요. 한 7, 8년 아니면 한 10년 전쯤 그 우연히 TV에서 덕혜옹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몇 년 동안 계속 그 기억이 남았어요. 계속. 네. 그래서 이제 영화를 준비를 하다가 그 덕혜옹주에 관련된 권비영 작가가 쓴 소설이 나왔다고 해서 그 소설이 또 굉장히 대중적으로 100만 부가 넘게 되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화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이 덕혜옹주의 그 소설책을 가지고 또 영화화하는 각색 작업을 했었고 그러면서 되게 됐는데 이제 덕혜옹주라는 실존 인물 어떻게 보면은 그 실존 인물에 대한 그냥 전기적인 영화는 아니고요. 거기에 어떤 영화적인 상상력이나 그런 극화시켜서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영화적인 인물이 박해일 씨가 맡은 장한이라는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타이틀은 덕혜옹주라는 이제 이름으로 삶을 조명한다 치면은 그 안에서 김장한이라는 캐릭터를 처음 감독님과 이야기했을 때 작게 그 실제 존재했던 김장한이라는 소재에서 영화적으로 긴 호흡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감독님과 논의를 하면서 풀어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종께서 덕혜옹주와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인물인데 예, 사실 거기까지만 나와 있고 그 뒤는 잘 모르거든요. 예, 저도 찾아봤는데 그 이외에 잘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네. 분명하면 잘생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렇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웃음이 예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확실합니다. 해맑아. 이렇게 좋아하나? 경길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름다우시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생유? 예. 먼저 양꼬치 한번 해요. 예. 자, 우리 손예진 씨는 덕혜옹주에 대해서 원래 알고 계셨나요? 네, 저는 책을 봤었어요. 그 처음에 책이 나왔고 이제 서점 가면은 이렇게 베스트셀러들이 위에 이렇게 쫙 깔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 그림이 너무 예뻐 보여서 책 사실- 표지가. 네, 표지가 예뻐 보여서 샀어요. 그런데 왜냐면 이게 영화화하기 전에 이미 그렇죠. 책으로 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작 보고회에서 손예진 씨가 이게 만약에 영화로 된다면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실제로 시나리오를 대충 보셨다고. 네, 네, 이미 맞습니다. 너무 마음은 덕혜옹주였기 때문에. 맞습니까? 정말로 이게 책을 보면서 실제 덕혜옹주라는 인물을 처음 알게 됐었고, 근데 이제 그때는 영화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죠. 없었고. 근데 어느 날 기사를 봤는데 허준호 감독님이 심지어 같이 예전에 작품을 했던 외출. 네, 허준호 감독님이 하신다는 얘기 듣고 라는 좀 기대감? 연락이 오지 않을까? 네, 근데 처음엔 연락이 안 오셨죠. 그리고 좀 오랜 동안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연락 왔을 때 어떠셨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어디서 우연한 그 우리 자리에서 한번 보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죠. 그래서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 네. 뭐 감독님한테는 이제 시나리오 보겠다라고 하고 대충 봤죠. 그냥. 왜냐면 이미 마음은 네, 마음은 오케이였기 네, 때문에. 그랬죠. 네. 근데 외출을 너무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11년 만에
만났죠, 두 분? 10년? 10년, 11년, 그쵸? 네, 더 넘었을 거예요. 두 분 다 발전된 모습으로 되게 좋으셨을 것 같아요. 발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정상훈 씨는 네네. 덕혜옹주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원래? 그럼요. 물론. 순간 SNL인 줄 알았어, 그죠? 네. 아유, 그럼요. 알고 있어야 되죠. 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좋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좀 잘 몰랐던 게 많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그 예전에 그런 아픔이 있었던 분이다. 우리의 과거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덕혜옹주 역의 손예진 씨의 캐스팅 소식을 듣고는 어떠셨어요? 잘 되겠다 영화. 내가 이런 영화에 같이 묻어간다니 행복하다. 저도 캐스팅 제의를 받고 나서 네. 뭐 배우분들이라면 뭐 대본도 검토해보고 오케이 뭐 이렇게 하고 좀 기다려주십시오. 생각해보겠다. 네. 네. 근데 저는 바로 전화 받자마자 오케이 고 시나리오 가겠습니다. 보기도 전에. 네, 허준호 감독님이시고 박해일 씨 있고 손예진이 뭐 천만 가겠다 싶었죠. 모든 게 다 조건이 갖춰져 있다. 그렇죠. 라미란 씨도 있죠. 백윤식 선생님도 계시지. 이거 뭐 저만 조금 빠지지. 겸손해요. 웃는 분 누구예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키워드 스텝 준비되어 있어요. 주시죠. 마지막 사람들입니다. 예, 마지막 사람들. 사진에서는 참 웃고 있는데 저 웃음이 정말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슬픔이 묻어있는 웃음인데 정상훈 씨, 영화에서 네. 이 덕혜옹주가 일본에서 이제 강제 유학하던 시절에 네. 그때 함께 또 일본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 네.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 사람들도 함께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곳에서 그쵸. 네. 그 중에 한 명 또 역할을 맡으신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자료도 좀 뒤져보고 그랬는데 그 한국 저 8.15 광복 때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신 분이 강제징용 가시고 강제 노역 가시고 이 핍박을 받으신 분이 200만 정도 되는데 목으로 돌아오신 분은 14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여타여타 이유를 근데 그 분들 속에 한 분을 제가 이제 복동이라는 역할로 이제 연기를 하게 됐는데 그런 아픔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 그리고 뭐 그분들이 지금 뭐 제1급표 3세 뭐 4세로 이렇게 남아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 애환과 슬픔이 있지 않을까. 남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그쵸.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픔을 좀 전달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건 삶하고 결부가 되고 그쵸. 나도 거기에서는 분명히 아이를 낳고 살고 뭐 행복권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겨진 고국으로 가지 못한 그 고통도 있을 거고. 그쵸. 뭐 슬픔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혜일 씨가 참 머리가 영석해요. 저는 술만 좋아하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진짜 막걸리를 드시던 중에 그런 얘기를 나눴다면서요? 예, 저희가 이제 각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쵸. 시대적 공간을 찾느라고. 배경이 예, 일본까지 그렇게 가면서 했는데 워낙 또 상훈 형님과 같이 나오는 장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하면서 막걸리도 한잔하면서 할 얘기가 없어요. 영화 얘기밖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아무튼 아까 그 사진 속에서의 모습들은 영화가 아무래도 암울했던 시기에 나라가 힘이 없을 때 시기이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그 강제로 끌려가신 분들도 많고 덕혜옹주를 포함해서 뭐 그런 분들을 대변하고 그런 여러 상황 속에 놓인 인물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 그럼 이제 막걸리를 한잔하면서 서로 그런 얘기를 네. 나누면 나눌수록 그 다음 촬영에서는 더 감정의 깊이가 있어지고 그랬을 것 예, 같아요. 다져가는 어떤 자극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소주도 마실 수도 있었는데 시대적으로 우리가 소주를 먹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혜일 씨의 아이디어예요.
이런 우리 디테일 봐.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메뉴판에 있었을 뿐입니다. 감동이 그리고 혜일 씨가 진짜 정말 고마워요. 왜냐면 저 개인적으로 계속 계산을 했어요. 제일 고맙죠. 박수 나옵니다, 여러분. 박수 네. 나와요. 계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형이니까 미담 제조기였네, 우리 네. 박혜일 씨. 그러니까 제가 몰래 계산을 했어요. 그 집이 어딘지도 제가 기억을 해요. 닭백숙 먹고 진짜 유명한 집이라고 해가지고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몰래 이제 계산을 했죠. 네. 매니저 동생이 계산을 했더니 자기 매니저한테 역정을 내더라고요. 이거는 왜 상훈 형한테 계산하라고 맡겼냐. 맛있게 먹으면 그런 네.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절대 안 했어요. 얻어 먹기만 했어요. 그냥 왜냐면 욕 먹으니까. 그리고 아니, 그 박혜일 씨가 뒤에 가서는 매니저한테 정말 잘했다고 그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현장에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고마운 마음에 다 계산한 건 아니고 한 반 정도는 청구를 했습니다. 제작부한테. 계산해 주니까 저는 현장에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불편하게. 디테일한 예.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예. 아니 근데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정말 그 시대를 함께했던 그 동료처럼 끈끈해졌다라는 게 느껴져요. 감독님, 그게 모니터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두 분이 만난 게 네. 그 의상 PT한테 만났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PT. 조금 남았어요. 근데 둘이 어디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술 한잔 마시고 와서 갑자기 의상 피팅 때부터 그때는 이제 영화 들어가기 영화 들어가기 전이니까 막걸리가 아니고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고부터는 막걸리만 마셨다. 그러면 우리 그 덕혜옹주 역의 손예진 씨도 함께 합류를 하셨나요? 아니면 또 영화상에서 워낙 외로운 역할이기 때문에 따로 왜냐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예. 예. 상당히 중요하죠. 혼자 드셨나요? 예. 혼자 드셨죠? 혼자 드셨죠? 이게 워낙 그 술들을 좋아하시는 이 분들이랑 함께 촬영을 하고 끝나고는 항상 이제 먹었으니까 저는 이제 합류할 때도 있고 이제 너무 힘들 때도 이제 피곤하면 못 하는데 저도 그래도 자주 같이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계산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옹주님이시라고. 한 번인지 몰랐어요. 우주는 계산할 줄 몰라요. 드시고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럼요. 왜 먼저 저래요? 보내드려야 됩니다. 침소에 들게 해야죠. 아 지금 정상훈 씨 발음이 굉장히 정확한데 이번 그 역할, 복동 역할은 일본어를 또 구사하셨잖아요. 아시면 마시대. 도저히 씨 고생하시마스노고. 소리가 가와이다. 예쁘다고. 저쪽이는 가와이다. 너무 자연스러워. 중국어랑 일본어 하고 좀 이게 차이점이 네네. 뭡니까? 늘 중국어 하시다가 늘 중국어 하다가 차이점을 제가 알겠어요. 제가. 그게 질문이라고 저를 죽일 장점으로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 그 차이점을 알겠어요. 제가 일본어도 그러면 못하고 중국어도 사실 제대로 오늘 못하는데. 여기 지금 손예진 씨 팬, 네네. 우리 박혜인 씨 팬, 정상훈 씨 팬 각국에서 오셨어요. 중국 아, 팬들도 그래요? 오셨고 일본 팬들도 오셨고 한국 팬들도 정말 많이 계시는데 네. 각 나라 언어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야, 어렵게. 야, 이거 너무 축하해주시니까 감사해요. 박장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谢谢两个钱进到了啊！덕혜옹절 개봉박되래 삼직동간에서 빨리 와야 될래 우리 2천만 가야 돼 도와줘래 나는 맨날 섭섭해래 자 이제 일본 관객분들 위해서 그러나お願いしますのとね덕혜옹주のとねな어디 있으면 너 개봉이 나왔다 어디 있으면 너 니네 돈 들수 쭉 빨아먹을 거지 너 아리가또 너 때の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のての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자 좋습니다. 지금 뭐 박혜인 씨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이제야 상훈 형님의 힘을 알았습니다. 막걸리 그렇게 마셨는데 오늘에서야.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안의 덕혜옹주를 지키는 동시에 또 독립운동을 함께 하시고 그 독립운동을 함께하는 그 수장이 김황진 역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안내상 씨가 또 호흡을 맞춰주셨죠. 예. 어떠셨나요? 호흡은? 네. 우선 안내상 선배님은 일단 그 연극 배우 출신의 이제 배우분이시라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우시면서도 실제로 뵈면 되게 단단한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김황진 역할이 너무 잘 어울리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막상 영화를 찍을 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진짜 이분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안내상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말씀을 해주시는 박해일 씨도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한지가 느껴졌어요. 발음도 되게 견고하잖아. 견고하죠. 연극을 해서 그래. 이번 작품에서 좀 비밀 독립군 역할이 또 있다 보니까 잘 안 부러진 것 같아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호 감독님,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실 텐데 예진 씨는 함께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처음 작업을 하는 배우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많이 이런 면이 있나? 하고 놀란 배우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예진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감정 소모가 엄청난 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떠셨나요?